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오를레앙입니다. 2명부터 4명까지 할 수 있는 전략 게임이고요. 상품 타일과 시민 타일을 모으고 발전시켜서 승점을 많이 얻는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성물이 상당히 많은데요. 자, 먼저 메인 보드입니다. 크게 두 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오른쪽에는 오를레앙의 무역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겠고요. 상품 타일을 이렇게 배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원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숫자가 쓰여져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인원수만큼 놓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보시면 해로, 그러니까 수로죠. 수로, 물길과 육로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무역상이 이동을 하면서 상품 타일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 놓여져 있는 것은 선택해서 한 개만 가져가면 되겠고요. 이 상품 타일은 게임이 끝났을 때 다 점수가 됩니다. 점수로는 요게 1점짜리고요. 자, 요게 2점, 그 다음에 3점, 그 다음에 4점, 5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동하면서 점수가 높은 것들을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각 플레이어들이 갖고 시작하는 교역소입니다. 자, 다른 마을에 도착했을 때 교역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한 도시에는 교역소 한 개만 지을 수 있고요. 다른 플레이어들이 지나갈 수는 있지만 한 교역소에다가 또 다른 교역소를 지을 수는 없고요. 이 교역소는 게임이 끝났을 때 점수가 되기 때문에 많이 지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플레이어들이 처음에 갖고 플레이를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18장의 모래시계 타일인데요. 일종의 이벤트 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8라운드를 진행하게 되는데 한 라운드마다 한 장씩 펼쳐서 요 이벤트를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맨 첫 번째는 성지 순례라고 해서 수도승을 뽑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이벤트가 있습니다. 요게 제일 위로 올라오게 해 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잘 섞어서 더미를 만들어 두면 되겠습니다. 한 라운드에 한 장씩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쪽에다가 올려두면 되고요. 요 이벤트는 6종류가 있고요. 6종류가 3세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돌아가면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추종자들이라고 해서 7가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플레이어 마커고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게 해주고요. 각 이 추종자들마다 역할이 약간 다릅니다. 그 역할에 따라서 뭐 구역 타일을 얻거나 돈을 벌거나 뭐 뽑는 인원을 좀 늘리거나 뭐 다양한 이벤트들이 펼쳐집니다. 자, 맨 아래쪽에는 자, 발전 표시하는 곳이고요. 자, 마찬가지로 플레이어 말을 통해서 이동을 시키게 되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별 표시가 있는데 이게 발전 표시입니다. 이것도 게임이 끝나고 점수 계산하는데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올려주면은 점수가 높아지겠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 모양 되어 있는 거는 시민 타일이고요. 마찬가지로 게임 중에 도달하거나 지나가게 되면 이 시민 타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시민 타일도 많이 획득을 해야 점수를 많이 올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해당 요 위치에다가 이렇게 놓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개인 보드입니다. 자, 맨 아래 칸은 시장이고요. 처음에는 4명의 추종자들을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고요. 게임을 하면서 이 추종자들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한 번에 최대 8명까지 이렇게 보내서 다른 추종자를 데려오거나 아니면 무역상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무역상, 수로로,
육로로 이동시킬 수도 있고요. 교육소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일들을 여기 추종자들을 보내서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개인 보드고요. 자, 그 다음에 가운데 쪽에 타운홀이라고 쓰여져 있는 곳에다가 추종자를 보내서 공익사업을 하는데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공익사업 판이고요.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추종자들이 있는데 추종자가 이곳에 왔을 때 해당되는 돈 또는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시민 타일도 있죠. 맨 마지막에 추종자를 채운 플레이어가 이 시민 토큰을 가져가게 됩니다. 약간 눈치 싸움이 굉장히 심해지겠지요. 그 다음에 이곳에 놓인 추종자들은 다시 주머니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따라서 중후반부터 여기에다가 배치를 해 가면서 돈 또는 점수를 얻을 수 있게 해 줍니다. 점수라기보다 여기 발전 토큰을 하나씩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중후반에 여기 많이 추종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반면에 이 개인 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추종자를 보내면 나중에 다시 주머니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꾼을 보내서 일을 시키고 다시 주머니로 회수하고 하는 식으로 게임이 진행이 됩니다. 자, 다른 추종자들을 데려오거나 일을 시키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처음에 주머니에서 요 기사에 해당되는 개수만큼 이 추종자를 뽑습니다. 주머니에서 처음에는 4명이기 때문에 4명 다 뽑아서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판에다가 추종자들을 보내면 되겠습니다. 뭐 따로따로 보내도 상관없는데 이 칸이 다 채워져야 다른 추종자들을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배치를 했다. 시장에 남아 있어도 상관없고요. 다른 곳에 그냥 갖다 놓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한번 배치된 것은 다음에 재배치할 때, 다음에 턴이 되었을 때 재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는 칸이 있다면 선 플레이어부터 한 액션씩 합니다.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다 채워진 게 있다면 하나씩, 요게 다 채워졌으니까 요거를 주머니 안에 집어 넣으면서 자, 추종자 셋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주머니 안에 집어 넣으면 한 액션이 끝나게 되고 왼쪽 플레이어가 이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액션을 해서 더 이상 할 액션이 없으면 한 라운드가 끝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머니에서 다시 해당 개수만큼 뽑아서 시장에 배치하고 또 추종자 배치하고 액션하고 자,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각 추종자들을 보면 각각 능력치가 좀 다른데요. 먼저 수도승 같은 경우에는 조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추종자를 대신해서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만 첫 라운드에는 자, 이 성지순례 이벤트 타일 때문에 수도승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자, 2라운드부터는 데려올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는 농부입니다. 농부는 여기에 해당되고요. 자, 한 단계씩 이렇게 데려올 때마다, 농부를 데려올 때마다 한 칸씩 이동하게 되고요. 상품 타일을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품은 다 점수가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인구 조사라고 해서 이벤트 타일 뒤집은 다음에 2단계로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 자, 인구 조사 시에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은 1원을 받습니다. 동률일 경우에는 받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뒤에 있는 플레이어 한 명은 1원을 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동률일 경우에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인구 조사 할 때에도 이 농부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농부를 데려왔을 때는 하나씩 이렇게 이동하면서 상품 타일을 가져올 수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부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장인입니다. 자, 장인을 데리고 왔을 때 여기 한 칸씩 이동이 되고요. 장인을 데려오면은 요 기술 토큰을 하나 개인판에다가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이 사람 대신 일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을 갖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도승 자리에는 놓을 수 없습니다. 여기 수도승 자리에는 놓을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가져오는 기술 토큰은 농부 자리에만 놓아야 합니다. 뭐 이런 자리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구역이 있는데 구역을 다 채우면 매번 요걸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요 구역마다 한 개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구역에서 하나만 이렇게 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고요. 그 다음에 요 기술 토큰은 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장인을 이렇게 데려올 수가 없다면 이 기술 토큰은 더 이상 뭐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게임 중에 이 장인이 생겨나게 된다면 장인을 데려와서 토큰을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까만색은 상인이고요. 상인을 데려올 때 한 칸씩 이동하게 되고요. 요거는 구역 타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뒤에 1, 2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처음에는 1번 타일을 가져올 수 있고요. 원하는 거 하나 가져오면 됩니다. 안에 있는 여기 내용을 보고 하나 가져오면 되고요. 중간 이후에는 2번이나 또는 1번, 2번 선택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추종자를 올려서 해당 액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액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상품 타일 치즈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식으로. 자, 요 구역 타일을 가져와서, 발전을 시키는 그런, 추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뱃사공이고요. 뱃사공, 추종자를 데려왔을 때 하나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한 칸 이동하면 되고요. 해당 돈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플레이어는 요 시민 토큰을 하나 가져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긴 성이고요. 기사입니다. 기사를 데려오게 되면 한 칸씩 이동하게 되고요. 처음에 이 추종자를 뽑을 때 그 인원수가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기본 4명이지만 5, 6, 7, 그 다음에 시민 토큰 받고, 그 다음 맨 마지막 8. 자, 한 번에 8명의 추종자를 데려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학자입니다. 이건 대학이고요. 학자를 데려오는 경우에는 한 칸씩 올라가면서 발전 트랙에 점수가 올라갑니다. 2칸 가면 되고요. 3칸, 4칸, 5칸, 6칸 이런 식으로 해서 아래쪽에 있는 발전 트랙에 자신의 토큰을 점점 이렇게 옮기면 되고요. 옮기면서 요 시민 타일 먼저 도착한 플레이어는 가져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돈 있는 곳에 도착하거나 지나가면 마찬가지로 돈을 받아오면 되겠습니다. 요 별 표시를 지나가거나 그 위치하게 되면 게임이 끝났을 때 해당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18라운드를 모두 끝마치면 되고요. 자, 점수 계산은 상품 타일 한 개당 점수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1점부터 5점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전 하나당 1점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교역소하고 시민 타일 더한 다음에 요 발전 점수를 곱합니다. 자, 그래서 교역소가 만약에 2개다, 2개. 그 다음에 시민 타일이 3개다, 그러면 5개에다가 밑에 있는 발전 점수가 4를 지났다 라고 하면은 5, 4, 20점이 되겠죠. 이와 같은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 타일 점수, 그 다음에 여기 교역소, 시민 타일, 발전 점수 이렇게 점수 계산해서 점수가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를 하는 게임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여는 이 이벤트 타일의 경우에는 6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자, 첫 번째 가장 먼저 하는 성지순례 같은 경우는 수도승을 뽑을 수 없다라는 거고요. 자, 1라운드에 무조건 이걸 하게 됩니다. 나머지 라운드는 섞어서 하게 되고요. 자, 요게 있으면은 발전 지수만큼 돈을 받는데, 요 이벤트는 맨 마지막에 자신의 추종자 다 보내고 액션을 다 수행한 다음에 라운드 맨 마지막에 요것을 받습니다. 이런 이벤트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이라고 해서 요걸 하나 내야 됩니다. 요것 중에 하나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낼 수가 없다면 5원을 내야 되고요. 만약에 돈을 낼 수가 없다면 굉장히 가혹합니다. 뭐 추종자를 내거나 아니면 상품 타일을 내야 되거나 굉장히 가혹한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룰북에 나와 있는 걸 참고해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돈 관리를 좀 잘 해야 합니다. 처음에 5원씩 가지고 시작합니다. 모든 플레이어들이 5원씩 가지고 시작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돈을 잘 채워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금을 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품 개수를 세워서 3개당 1원씩 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장날이라고 해서 교역소 하나당 1원씩 받을 수 있는 것도 있고요. 흑사병이라고 해서 추종자 한 명을 잃게 되는데 주머니에서 추종자 한 명을 딱 뽑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런 추종자가 나오게 되면 사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작 추종자라고 해서 처음에 갖고 있는 이런 밑에 표시가 되어 있는 추종자를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시작 추종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이벤트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그 게임 순서 안내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이벤트, 모래시계 이벤트 타일을 한 장 오픈합니다. 자, 한 장을 오픈해서 그 라운드에는 요거를 적용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구조사라고 했죠. 용부에 해당되는 인구조사를 해서 가장 앞에 있는 플레이어 1원 받고요. 그 다음에 가장 뒤에 있는 플레이어 1원 내고요. 그래서 요걸 합니다. 동률일 경우에는 낼 필요 없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는 추종자들을 데려옵니다. 요 기사에 있는 수만큼 추종자들을 주머니에서 꺼내서 밑에 시장에다가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추종자들을 개인 판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당 위치에다가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뭐 모두 배치하진 않아도 되고 요게 다 채워지면 그 다음에 선 플레이어부터 한 액션씩 합니다.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 한 액션씩 하고 액션을 수행한 추종자들은 다시 주머니 안에 집어 넣으면 되겠습니다. 모든 플레이어들이 돌아가면서 하면 되고요.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액션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벤트, 여기에 해당 이벤트를 해야 된다면 이벤트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선 플레이어를 왼쪽 사람에게 넘기고 턴을 라운드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18라운드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도에서 이 무역상을 통해서 교역소를 지을 때 대개 다른 마을은 하나씩 교역소를 지을 수 있는데 오를레앙에는 한 개씩 모든 플레이어들이 지을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를레앙에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타운홀, 여기 공익사업 이거 할 때 추종자를 보내는데 시작 추종자 있죠. 자, 요 시작 추종자는 보낼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패스트가 걸려도 뭐 이게 나오면은 죽지 않죠. 자, 이걸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따로 주머니에다 잘 갖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 토큰의 경우에는 배치할 때 아까 처음에는 농부 자리에만 놓아야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구역을 전부 다 채울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 칸만 있는 추종자가 한 칸만 있는 구역 타일이 있는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데 한 칸만 있는 이런 데다가는 배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점 유념해서 게임을 플레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오를레앙이라고 하는 게임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일단 구성물 자체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플레이어마다 다양한 테크들을 탈 수가 있습니다. 어떤 플레이어들은 상품 타일을 많이 얻어서 점수를 얻는 전략을 쓸 수도 있겠고요. 어떤 플레이어는 이 공익사업 마지막에 들어가서 이 시민 토큰들을 많이 획득하는 테크를 탈 수도 있고요. 발전 점수를 왕창 높여서 나중에 곱하기 몇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테크도 있고
이런 다양한 추종자, 그러니까 사람들을 데려오면서 이런 액션들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 관리를 잘 해서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희열을 맛볼 수가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게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일반 그 오를레앙에다가 디럭스 그 구성물을 좀 추가해서 이런 나무 토큰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종이 토큰은 몇 번 게임을 했더니 좀 낡아지는 것 같아서 이 코인 캡슐로 이렇게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번 사용해도 깔끔하게 플레이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니까 한번 다른 분들도 이렇게 참고해서 잘 보관하고 게임을 즐기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자, 2명부터 4명까지 할 수 있는 전략 게임 오를레앙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